얼굴 안으로 볼 수 있긴 한 건가? 어찌 그러나 얼굴 한 번만 볼 수 있다면야 이까지 수고쯤이야 감수해야 하지 않겠는가? 저기 가만히 나왔다. 이들이 보고자 하니는 한 기생이었는데 저렇게 보니까 얼굴이 안 보이질 않는가? 이쪽으로 좀만, 얼굴을 조금만 더 이쪽으로 조금만, 이렇게 오늘도 허탕이네 그려. 쉽게 보여주면 황진이가 아니지. 황진이가 아니야. 사내들의 애간장을 태운 이는 조선 최고의 기생 황진이었다. 그로부터 10여 년 후 예? 황진이가 이 방에 들어온단 말입니까? 자네들이 그토록 보고 싶어 하는데 내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 황진이를 드리겠사옵니다. 그러시게. 황진이 대감을 매시게 되어 영광이 옵니다. 잘 들었다. 그만 이리 들거라. 그런데 대체 이들은 왜 이리 놀란 걸까? 네가 정녕 그 황진이가 맞는 것이냐? 황진이 대감들께 인사드리옵니다. 당대 최고의 기생으로 알려진 황진이. 그런 그녀가 이런 추레한 모습으로 나타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어서 놓으십시오. 놓으시란 말입니다. 가고 싶거든 이 언니의 장례를 치르고 가란 말이다. 어찌 이런 식으로 딸녀를 겁박하시는 겁니까? 이런다고 제가 눈 하나 깜짝할 것 같습니까? 딸년이 기생짓을 하겠다는데 어미가 돼서 어찌 그냥 보고만 있으란 말이냐. 제가 기생이 되려는 게 다 어머니 때문이 아닙니까? 뜻밖의 이유를 대며 기생이 되겠다는 황진이. 이들 모녀 사이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당시 황진이의 엄마는 당대 최고의 기생이면서 가야금 연주가였다. 때문에 문남성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는데 너의 연주는 언제 들어도 황홀하구나. 자, 이리 와보거라. 저 날이 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그래, 무엇이더냐? 그것이 소인 회임을 했사옵니다. 그래. 뭐라? 회임? 날이 소인 이 일을 어찌하면 좋사옵니까? 우리에게 아이가 생겼다. 이 말이더냐?
내게도 아이가 생겼다. 너는 기쁘지 아니한 것이냐? 이곳에서 어찌 아이를 낳아 키운단 말입니까? 게다가 마님 성격이 불같다 들었는데 이 사실을 아시는 날엔 어찌 저런 천한 것을 품으실 수 있으십니까? 어떻게 기생년을 집에 들이실 수 있느냐 말입니다. 부인. 전 절대 저런 것과 함께 대감을 모실 수 없습니다. 부인. 갑작스러워서 저러는 것이니 크게 신경 쓸 거 없네. 예, 서방님. 그렇게 항진이의 엄마는 기방을 나와 항진사에 첩이 됐다. 그로부터 16년 후 어머니, 진아, 왜 그러느냐? 요즘 아버지가 통 안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를 찾으시지도 않고. 바쁘신 게지. 걱정하지 말거라. 어머니, 앞에 돌부리가 있으니 조심하세요. 그래. 매번 이리 내가 고생을 해서 어쩌노. 고생은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요. 전 앞이 안 보이는 어머니가 더 걱정입니다. 큰어머니, 나오셨습니까? 큰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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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어머니, 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아니 저, 아니. 부인, 무슨 일이에요? 대감은 아녀자들 일에 끼어들지 마십시오. 내 글이 바깥 출입을 하지 말라 일렀건만 내 말이 말 같지 않단 말이냐. 형님, 그것이 아니오라. 기생년을 집에 들인 것도 나 뜨거워 죽겠는데 눈까지 멀었다는 걸 동네방네 소문을 내겠단 말이냐. 큰어머니, 어째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뭐? 조그만 게 어디서 감히 눈을 부릅뜨고 대드는 것이냐? 하기야, 못 배운 기생년의 핏줄이 어디 가겠느냐? 아버지는 어찌 이 상황 보고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어머니가 억울하게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가, 내 15년은 참았는데 이제 더는 못 참겠습니다. 이참에 결정을 하시지요. 무엇을 말이요? 접니까? 저 기생년입니까? 부인. 저 기생년은 죽어도 못 버리지겠다. 그럼 내가 나가드리지요. 부인. 뭐가 그리 성급하시오? 아버지! 15년이면 나도 할 만큼 했네. 이제 그만 이 집에서 나가주시게. 진작 그리 하셨어야지요. 네, 그동안 미안했어. 자, 어서 갑시다. 항진이의 엄마가 시력을 잃자 항진사의 마음이 돌아섰고 결국 이들 모녀는 집에서 쫓겨나게 됐던 것. 어차피 저는 첩이 될 수밖에 없는 팔자이지 않습니까? 어머니는 제가 어머니처럼 양반집 첩으로 들어가 갖은 구박 다 받고 결국 버림받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어찌 그런 생각만 하느냐. 무사내들에게 희롱당하며 사는 기생보다야 한 남자에게 일부 종사하며 사랑받는 것이 백배 천배 낫질 않느냐. 어머니는 일부 종사하여 사랑 받으셨습니까? 어머니도 결국 아버지께 버림받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내 아비다. 그 사실은 틀림없단 말이다. 그딴 아버지 전 필요 없습니다. 전 어머니처럼 살지 않을 것입니다. 제 남은 인생 제 마음 가는 대로 그리 자유롭게 살겠습니다. 그러니 상관 마십시오. 황진이는 아버지에 대한 배신과 상처로 기생이 되려 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3년 후 넌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이냐? 곧 나리들이 들이닥칠 시간이란 말이다. 여인의 아름다움이 어찌 이런 화려한 치장에서만 나온다 생각하느냐? 그리 고고한 척하고 싶으면 기방이 아니라 산속에서 돌을 닦았어야지. 내 충고 하나 할까? 우리 같은 기생들은 사람이 아니라 한낱 물건에 불과하다는 걸 잊지 말거라. 황진이는 기생이 됐지만 미색을 흘리는 여느 기생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 자네, 그 얘기 들었는가? 무슨 얘기 말인가? 이 기방의 황진이라고 이 새로 들어온 기생이 한 명 있는데 시, 서, 화 이 모든 응통한 데다 미세까지 출중해. 이 사대부들이 그 기생을 보려고 줄을 선다고 하는구만. 그래봤자 기생 아닌가? 어허, 이 사람아. 이 조선 사내치고 황진이한테 넘어가지 않은 남자가 없다니까. 난 빼주시게. 난 기생 따위에 관심이 없네. 자네, 그리 호언장담할 일이 아닐세. 대감, 황진이를 드리겠습니다. 그러시게. 잠시 후 역시 소문대로 실력이 출중하구나. 내일이 황진이를 지척에 두고 보게 되다니 이젠 여한이 없다. 여한이. 벽계수 대감을 이리 모실 수 있게 되어 영광이옵니다. 예, 대감. 대감께서는 세종대왕의 증손자 되신다지요? 소인이 왕족을 다 매셔보다니 영광이옵니다. 에이, 거기 그리 있지 말고 이리 와서 대감께 한 잔 올리거라. 소인, 이 방에 연주를 하러 들어온 것이옵니다. 송구하오나 술 시중은 하지 않겠사옵니다. 뭐라? 넌 기생이 아니더냐? 제주 팔고 웃음 파는 기생이 본분에 충실하지 무슨 배짱으로 그리 꼿꼿하게 구는 것이냐? 모든 기생이 그래야 한다는 법이라도 있사옵니까? 소인이 할 일은 다 끝난 것 같사오니 그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즐기다 가십시오. 저런 기생이 아닌 예인으로 살고자 했던 황진이에게 남자들의 관심은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그렇게 황진이의 남다른 기방 생활은 계속되었는데 대체 이들은 뭘 보고 이리 놀란 걸까? 대체 무슨 일이냐? 왜 이러는 것이냐 말이다. 벽계수 대감이 다시 찾아온다 했는데 분명 온다 하셨는데 한 달째 연락조차 오질 않는다. 어찌 그런 말을 믿었냔 말이다. 천하의 못 믿을 게 사내의 마음이라 내 누누이 얘기하지 않았느냐. 어떻게 그깟 사내 하나 때문에 그깟 사내가 아니란 말이다. 벽계수 대감은 다르단 말이다. 전민이든 사대보든 사내는 다 똑같다. 여인과 하룻밤 놀면 곧장 실증 나서 떠나버리는 게 사내의 마음이란 말이다. 아니다.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다. 그날 천하의 황진이 내게도 눈길 한번 주지 않으셨던 분이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 벽계수란 자도 결국 똑같은 사내라는 거 내가 증명해 보이면 믿을 테냐. 남자들의 헛된 욕정을 증명해 보이겠다는 황진이. 대체 그녀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며칠 후 벽계수 대감하니시옵니까? 소인 황진이옵니다. 대감, 소인을 기억하지 못하시는 겁니까? 내가 한낱 기생 따위를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냐? 계획과 달리 벽계수에게 모멸을 당한 황진이. 그런데 청산리 벽계수야, 수의감을 자랑 마라. 일도 창해하면 다시 오기 어려우니 명월이 만공산하니 쉬어간들 어떠리. 어찌 그런 시조를? 왜 그러십니까? 한낱 희생 따위가 시조를 읊어 놀라신 겁니까? 대감을 생각하며 떠오르는 대로 읊어봤는데 괜찮았습니까? 정녕, 조선의 사내들이 내게 홀렸다는 것이 이런 것이로구나. 당대 최고의 호인이라 불렸던 벽계수는 황진이가 부르는 구애시 앞에 무너지고 말았는데 그날 밤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세종대왕의 증손자신 벽계수 대감아니시옵니까? 헌데도 날 그리 차갑게 대했던 것이냐? 날 그렇게 차갑게 대했던 이는 네가 처음이었다. 그러는 대감은 어찌 제게 눈길 한번 주지 않으시었사옵니까? 그것은 하도 사람들이 네가 대단하다 하여 못난 자존심에 거리를 둔 것뿐이다. 하여 지금은 내가 이리 너를 원하고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은 소인을 연모라도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말해 무엇하겠느냐? 진아, 이리 가까이 오너라.
뭘 그리 놀라십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오늘 밤 인연이 대감의 하룻밤을 사도 되겠습니까? 뭐라? 니년의 방자함이 좀 지나치지 않느냐? 혹 전두가 부족해 그러시옵니까? 이거면 되시겠습니까? 잠깐. 내 여인이 되거라. 내 여인이 되면 내가 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인으로 만들어주겠다. 소인에게 지금 약조를 하시는 겁니까? 소인이 그 말을 어찌 믿겠습니까? 소인의 동무에게도 꼭 다시 올 거란 약조를 하셨다지요. 뭐라? 대감도 어쩔 수 없는 사내이신가 봅니다. 이리 쉽게 제게 마음을 주시다니요. 허나 대감, 소인은 평생 한 사내의 부인이 되지 않을 거라 다짐을 하였습니다. 제게 서방님이라 불릴 이는 앞으로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황진이는 벽계수를 무너뜨린 일로 더욱더 유명세를 타게 된다. 실제 구수운의 이순록에도 황진이가 왜 나를 쫓아버리지 못하냐고 비꼬니 벽계수가 크게 부끄러워했다고 기록돼 있다. 그런데 왜 이리 늦으셨습니까? 미안하오. 오래 기다렸어. 아닙니다. 어서 드시지요, 서방님. 평생 혼인을 하지 않을 거라던 황진이 대체 어떻게 된 걸까? 1년 전 음양이 아니고 고하가 자리 잡으니 하늘은 높고 땅은 낮도다. 만물이 생겨나고 백성은 불어나니 대대로 성년이 나시도다. 이는 분명 경기체가인 듯한데 쟤 누가? 뭘 그리 고민하는 게냐? 그리 궁금하면 가서 확인해 보면 되지. 이니 예지 삼강오상. 영원히 변치 않고 지키는 저 날이 나를 부른 것이오. 예, 소인 황진이라옵니다. 송도 최고의 예인 그 황진이란 말이오. 과찬이십니다, 나으리. 헌데 날 왜? 저 우연히 나리께서 시조 읊는 걸 듣게 되었는데 너무 감명이 깊어 조남을 여쭤봐도 되올는지요? 난 선정관 이사종이라 하오. 이사종 나으리시라고요? 날 아시오? 최고의 명창아니시옵니까? 이리 만나 뵙게 되어 영광이옵니다. 혹 실례가 안 된다면 나리의 곡주를 좀 더 들어보고 싶은데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두 사람은 첫눈에 반하게 되는데
며칠 후 날이 소인 청이 있사온데 뭐든 말해보시오. 소인이 나리를 6년간 매시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아니 되겠습니까? 싫으시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왜 하필 6년이오? 나리 댁에서 3년, 소인의 집에서 3년. 일이 6년이면 서로를 알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지 않겠습니까? 좋소. 그렇게 합시다. 명기와 명창으로 명성을 떨친 두 사람은 그렇게 혼인 생활을 시작했다. 서방님이 안 계시는 동안 시조를 하나 지어봤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좋소. 들어봅시다. 동지 딸 기나긴 밤의 한 가운데를 베어서 봄바람 이불 아래 서리서리 간직해 두었다가 정든님이 오시는 날 밤이면 굽이굽이 펴리라. 부인은 예인이오, 예인. 이 좋은 재능을 내게만 보여줘 어쩔꼬. 서방님이야말로 최고의 관객 아니십니까?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들은 예술을 교감하는 동지이자 영혼의 동반자로 인생을 함께했다. 그렇게 5년이 흐르고 부인, 나 왔어. 이사종이 이리 놀라는 이유는 무엇일까? 황진이가 짐을 싸고 있었던 것, 대체 무슨 이유인 걸까? 부인, 지금 뭘 하는 것이오? 오셨습니까? 인사를 드리고 갈 수 있게 돼 다행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오늘이 바로 약조한 지 6년째 되는 날입니다. 아니, 아무리 약조를 했다고는 하나 서방님, 그간 감사했습니다. 제게 보여주신 사랑 잊지 않겠습니다. 부인! 부인! 이리 가는 게 어딨어, 이건 아니지 않소! 어찌 사내가 한낱 여인에게 이리 매달리신단 말입니까? 약조를 하셨으니 지켜야지요. 부디 강령하십시오. 어우야담에 따르면 황진이와 이사종은 6년간 함께 살기로 했고 정확히 6년이 지난 후 헤어졌다고 기록돼 있다. 이는 최초의 여성 주도형 계약 결혼이었다. 얼마 후 황진이는 다시 기방으로 돌아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된다. 뭐가 말이냐? 이사종 나리 정도면 직업도 훌륭하고 게다가 황진이 너라면 죽고 못 살던 분이 아니었느냐? 헌데 왜 6년이나 살았으면 됐지.
뭘 더 얼마나 살아야 한단 말이냐. 기생팔자 그리 고치기 쉬운 것도 아닌데 그냥 눈 딱 감고 일부종사하며 편안하게 살지 그랬느냐. 어찌 여인들에게만 일부 종사를 강요할 수 있단 말이냐? 난 그리 살기 싫다. 바람처럼 마음 가는 대로 그리 살 것이야. 사내에게 매달려 정 따위를 구하는 일은 하지 않을 거란 말이다. 남자들에 대한 황진이의 냉담함은 여전했다. 그런데 어찌하면 제 마음을 받아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천하의 황진이가 누군가에게 매달리고 있었다. 대체 이 남자는 누구인 걸까? 한 달 전 길을 걷다 싸우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 황진이. 천한 것이 아들 하나 얻었다고 감히 내 앞에서 유세를 떨어? 형님, 제발 내치지만 말아 주십시오. 아니 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이길래 이토록 여인을 함부로 대하시는 겁니까? 청년한테 주제 파악 좀 하라고 혼 좀 내고 있으니 나으리나 신경 쓰지 말고 가던 길이나 가십시오. 괜찮으신 겁니까? 두 분 다 똑같이 한 사내로부터 사랑을 받는 여인들이 아닙니까? 뭐요? 사람이 사람을 은혜하는데 어찌 신분의 높낮이가 있겠는가? 그 말입니다. 역시 멋지시구나. 넌 저 나리가 누군지 알고 있었던 것이냐? 그 유명한 사람을 모른단 말이냐. 은자 서경덕 선생이지 않느냐. 서경덕? 서경덕은 조선 중기의 대학자로 초야의 현인이라 불렸는데 그런 그에게 황진이가 한눈에 반했던 것이다. 어찌하면 제 마음을 받아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미안하오. 내겐 여인의 마음을 받아줄 여유가 없소이다. 혹 소인이 천한 기생이라 받아주기 어려우신 겁니까? 한낱 이름 없는 들꽃이라도 귀하고 소중한 것이거늘 어찌 그리 스스로를 하대한단 말이오. 지금 내겐 여인의 마음보다 한문을 닦는 것이 더 중해 그러는 것이니 이제 그만 돌아가시오. 황진이는 서경덕의 됨됨이에 더욱더 그를 존경하며 연모하게 되는데 그로부터 며칠 후 저 뭐요? 이 물을 내게 파시오. 아니, 물 길러 오는 게 얼마나 힘든 줄이나 아시오? 아니, 필요하면 직접 가서 떠오면 되지 않소? 이거면 되겠소. 뭐 이 정도면야 어떻게 한 동이면 되겠어? 한 동이면 돼요. 고맙소. 여기 있어. 갑자기 물을 산 황진이. 대체 뭘 하려는 걸까? 그런데 잠시 후 황진이가 스스로 몸에 물을 붓기 시작했다. 그녀는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
나으리! 나으리! 물을 뒤집어 쓴 황진이가 찾아간 곳은 바로 서경덕의 집이었는데 아니 이게 무슨 일이오? 근처를 지나는 길에 물벼락을 맞았습니다. 도움을 청할 리가 없어서. 어서 안으로 들어오시오. 방이 따뜻하지 않아 미안하게 됐소이다. 우선 여기 이불 위에라도 좀 올라 앉으시오. 우선 이거라도 좀 이건 좀 낫지는 않겠으나 우선 입으시오. 고맙습니다, 나으리. 나으리. 이 옷을 좀 말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알겠소. 황진이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서경덕을 유혹하려 했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는데 나으리. 나으리는 왜 절 품지 않으십니까? 소인이 여인으로서 매력이 없는 것이옵니까? 사람으로 태어나 욕망의 구애를 받지 않는 자가 어디 있겠소. 다만 스스로를 절제하고 상대방을 배려해 주려는 노력하는 그 마음이 더 크기 때문이요. 네, 그대의 마음을 받아주지 못해 미안하오. 그럼 여인이 아닌 제자로는 받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황진이는 서경덕의 흔들림 없는 모습에 감동했고 결국 이들은 연인이 아닌 사제지간으로 함께하게 됐다. 이들은 뭘 보고 이리 놀란 걸까? 그들이 본 건 다름 아닌 황진이었는데 진이야, 이게 어찌된 일인 것이냐? 서경덕의 제자로 학문을 닦던 황진이 그녀는 왜 다시 기방에 나타난 걸까? 한 달 전 그동안 내 밑에서 수학하느라 고생했나. 스승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서 기운 차리셔야지요. 난 늘 자네를 보면 마음이 아팠네.
사랑과 세상에 대한 그 냉소적인 마음, 이젠 그만 거두어뜨리면 아니 되겠는가? 스승님, 네, 이제 자네의 아픈 상처 다 가져갈 터이니 이제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사시게. 스승님, 어찌 절 두고 먼저 가시는 겁니까, 스승님? 저는 어찌 살란 말입니까, 스승님? 스승님. 평생 사내를 마음에 품지 않겠다 하였으나 스승님은 제가 마음을 준 처음이자 마지막 사내였습니다. 이제 제게 두 번은 없습니다. 여인 황진이는 오늘로 죽었습니다. 성승리를 드리겠사옵니다. 그러시게. 그런데 대체 이들은 왜 이리 놀란 걸까? 네가 정녕 그 황진이가 맞는 것이냐? 스승 서경덕의 죽음 이후 황진이는 전혀 치장을 하지 않고 추레한 모습으로 지냈던 것이다. 실제 여러 역사서에도 황진이가 꾸미지 않고 추레한 모습의 기생으로 살았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겠느냐? 뭐든 말해보거라. 내 다 들어줄 테니. 내가 죽거든. 대체 황진이의 유언이 무엇이길래 이리도 놀라는 걸까? 내가 죽거든. 관도 쓰지 말고 동물밖에 그냥 버리거라. 내 육신이 버러지 밥이 되도록 말이다. 하여 나같이 사내들의 마음을 가벼이 여기고 이용하는 여인들이 경계를 삼을 수 있게 해주거라. 알겠느냐? 그렇게 조선 최고의 명기 황진이는 쓸쓸한 죽음을 맞고 말았다. 실제로 초안당 문집을 보면
황진이의 시체는 길가에 버려졌고 그 후 한 남자가 거두어 묻어줬다고 기록돼 있다. 첩의 딸로 태어나 남성 중심 사회를 조롱하기 위해 많은 사대부들을 유혹했던 황진이. 그녀는 사람에게도 관념에도 얽매이지 않은 진정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때는 신라 경문왕이 즉위하던 그해, 궁에서는 때 아닌 추격전이 벌어지고 있었다. 지금 바로 그놈을 잡아와라. 죽여서라도 좋으니 당장 잡아오란 말이다. 왕을 쫓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겐 그놈이 꼭 필요하다. 아니, 반드시 생포해야 할 것이야. 도망자를 쫓는 사람은 비단 경문왕만이 아니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왜 도망자의 신세가 돼버린 걸까? 내 그것을 보지 말아야 했구만. 그래, 죽을 때 죽더라도 할 말만큼은 해야지. 폐하께서는 결국 한밤중에 벌어진 추격전은 경문왕의 승리로 끝나게 되는데, 감히 내 비밀을 알고도 이 같은 짓을 벌이다니. 살려주시오, 폐하. 소신. 닥치거라! 내 놈 때문에 이 나라 신라가 정령 망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단 말이냐?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경문왕. 그가 이토록 지키려 했던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 때는 신라 제47대 왕 허난왕 집권 시절. 내 이놈아! 감히 내 놈이렸다. 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내 아들의 묵과 시험을 내 놈이 감독했다지. 그렇사옵니다만. 헌데 감히 내 아들을 떨어뜨려! 폐하께서 모든 이들을 철저히 감독하라 하셔서 내가 이 나라에서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는데, 헌데도 내 놈은 내가 다른 이들과 같다는 말이냐? 그게 아니오라. 듣기 싫다 이라! 웬 놈이냐? 감히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러는 것이야.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겸손하게 살라 배웠습니다. 보는 눈도 많은데 그만하시지요. 지금 날 훈계하는 것이냐? 훈계라니요. 당치도 않습니다. 다만 가진 힘이 많다는 이유로 이를 당연하다는 듯 여기는 일은 없어야 할 것 같아 염려되어 드리는 말이었습니다. 내건 놈이 감히! 소란인 게야. 대체 무슨 일이오? 그것이 모두 소신의 불찰 때문에 생긴 일이옵니다. 송구합니다, 폐하. 올해 화랑 국선으로 뽑힌 자이옵니다. 그래? 소란의 원흉이 너라면은 이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 내 너를 직접 신문할 게야. 예, 폐하. 소란의 누명을 쓰고만 능력. 이로 인해 왕의 노여움까지 사게 되는데, 어찌할 것이냐? 소신, 폐하께서 내리시는 그 어떠한 벌이든 달게 받겠사옵니다. 내 어제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보았느니라. 너의 그 어진 성품에 감동하여 벌이 아니라 선물을 주기 위해서 이리 불렀느니라. 사실 응념의 결백함을 모두 알고 있었던 허난왕.
그런 그를 칭찬하기 위해 준비한 선물은 바로 여인들이었는데 여긴 내 여식들이다. 어떠냐? 이 아이들 중 하나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 말이다. 왕의 부마가 될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찾아온 것이다. 그야말로 응념은 인생 역전의 행운을 잡게 된 것이다. 먼저 허난 왕의 첫째 공주와 시간을 보내는 응념. 공자께서는 화랑 중에서도 최고의 화랑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 분을 만나 뵙게 되어 소녀 기쁨이 그지없습니다. 과찬이시옵니다, 공주마마. 첫째 공주는 응념이 꽤 마음에 드는 듯 했는데 그날 밤 공주마마, 소신 마마를 처음 뵀을 때부터 공주마마를 마음에 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응념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는 첫째 공주가 아닌 둘째 정화 공주였던 것. 공주마마, 응념남, 배하께 공주마마 혼인하고 싶다 간청드릴 것이옵니다. 아니, 소신의 부인이 되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응념은 정화 공주와 혼인을 약속하게 된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드디어 응념의 혼례가 열리게 되는데 많은 이들의 축하를 받으며 등장한 신부. 놀랍게도 신부는 둘째 공주가 아닌 그의 언니 영화 공주였다. 대체 응념은 왜 마음에도 없던 첫째 공주와의 혼인을 선택한 걸까? 내 너같이 훌륭한 사위를 얻어서 아주 기쁘구나. 아닙니다, 폐하. 부족한 제가 폐하께 누가 되진 않을까 소신은 그것이 염려되옵니다. 내 일찍이 너의 성품은 눈여겨보았지만 너의 됨됨이가 이렇게 훌륭한 줄은 정말 몰랐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시온지. 과거에도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은 자들이 여럿 있었다. 허나 그들이 선택한 공주는 모두 정화였느니라. 어찌 한배에서 태어났건만 그리 다른 선택을 받을 줄이야. 허나 너는 달랐다. 넌 공주의 외관을 본 게 아니라 그 속의 제목을 보았기에 영화를 선택한 것이겠지. 내가 널 선택한 결정이 옳았구나. 항송하옵니다, 폐하. 혼례를 치른 그날 밤 새신랑 응념이 어디론가 은밀히 향하고 있는데 그는 과연 어딜 가려는 걸까? 응념이 찾아온 곳은 한 승려의 집이었다. 그는 왜 이곳을 찾은 걸까? 혼례는 잘 치르셨습니까? 예, 스님 덕분에 잘 치를 수 있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첫째 공주를 택하셨으니 이제 곧 좋은 일이 생기실 겁니다. 의미심장한 말을 주고받는 두 사람. 대체 이들에겐 무슨 비밀이 있는 걸까? 내일 폐하께 공주마마 혼인하고 싶다 간청드릴 것이옵니다.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일주일 전 둘째 정화공주와 혼인을 약속했던 응념. 내일 당장 폐하를 찾아뵙고 말씀드려야겠다. 송구합니다. 제가 잠시 다른 생각을 하다 그만. 앞에 오는 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중한 일이셨나 봅니다. 뭐 지금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일이지요. 헌데 소인이라면 그 선택은 하지 않겠습니다. 방금 뭐라 하셨는지요? 둘째 공주보다는 첫째 공주를 택하시는 것이 공자께 이로울 듯하여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어찌 스님께서 하시는지. 오랜 시간 불공을 닦다 보니 보이지 말아야 할 것들이 몇 가지 보이더군요. 좀 더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어찌하여 제가 첫째 공주를 택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야 첫째 공주를 택하신다면 공자께 세 가지 복이 찾아올 것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둘째 공주를 택하신다면 그 복은 공자의 것이 될 수 없겠지요. 응념의 결정을 바꾼 것은 바로 범교사의 예언 때문이었다. 그에게 찾아올 행운을 얻기 위해 그는 일부러 첫째 공주를 택했던 것인데, 네 스님의 말씀대로 첫째 공주를 택하였소. 허니 이제 말해주시오. 내게 찾아올 것이라던 복은 대체 무엇이오? 첫 번째 복은 벌써 가지셨지 않습니까? 그래, 짐에게 아들이 없어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제 한시름 놓게 됐구나. 너같이 든든한 부마를 얻었으니 내게도 아들이 생긴 것 아니겠느냐. 첫째 공주를 택하신 덕분에 폐하에 총애를 얻지 않았습니까? 범교사가 말한 첫 번째 복이란 바로 왕의 신임을 얻게 된다는 것. 정말 그러하군요. 허면 나머지 두 가지는요? 혼인하신 지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새신랑께서 이렇게 성격이 급해서야. 과연 응념에게 찾아올 나머지 두 개의 좋은 일이란 무엇일까? 응념이 혼인을 치른 지 석 달 뒤, 평소 병약했던 헌한 왕이 결국 쓰러지고 말았는데, 아바마, 어서 일어나셔요. 난 이미 늦은 것 같구나. 그런 말씀 마십시오, 폐하. 곧 일어나실 겁니다. 응념아, 나는 내 뒤를 이을 아들도 손자도 없다. 그러니 네가 내 뒤를 이어서 신라의 왕이 되다오. 폐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부탁한다, 응념아. 폐하. 결국 헌한 왕은 응념에게 왕위를 넘기고 세상을 떠난다.
며칠 뒤 허난 왕의 유언대로 신라의 왕으로 즉위한 응명. 그가 바로 신라 제48대 왕인 경문왕이다. 화랑께 찾아올 두 번째 복은 바로 이 나라의 왕좌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어찌 제가 왕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이 공자의 운명이기 때문이겠지요. 내가 왕이라니. 범교사가 예언한 두 번째 복이란 바로 신라의 왕좌였다. 선왕의 유일한 사위이자 장녀의 남편이었기에 경문왕이 왕좌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앞으로 인재를 등용할 때는 성골, 진골 같은 혈족이 아닌 능력이 뛰어난 인재들로 대거 등용해야 할 것이오. 폐하, 어찌 고귀한 귀족만이 앉을 수 있는 자리에 일개 위천한 백성들을 앉힐 수 있단 말입니까? 맞습니다, 폐하. 더러운 핏줄과 섞이기라도 한다면 이 나라 신라는 귀족 자신들만 생각하는 아니한 생각이야말로 이 나라를 망하게 한단 길이라는 걸 왜 모르는 것이오? 그런 아니한 생각이 있었기에 이 나라 신라가 800년이 넘도록 이어줄 수 있었습니다, 폐하. 어찌 그대는 일국의 대신이란 자가 자신의 안위만 생각할 뿐 다른 이들의 고통 따위는 들으려 하지 않는 것이오. 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하대받는 백성들이 벌써 수천에 이르고 지금까진 괜찮았을지 몰라도 앞으로 계속 일이 됐다가 이 나라도 머지않아 사라질 것이오. 정식 왕위 계승자가 아니었던 경문왕. 그렇다 보니 보수적인 신라 귀족들과 자주 대립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날 밤 어디론가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한 남자. 궁에 암살자가 나타난 것이다. 그가 찾아간 곳은 바로 경문왕의 처소였는데 대체 누가 이런 짓을 꾸민 걸까? 그런데 마치 예견이라도 한 듯 암살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경문왕. 왔느냐? 누가 시킨 것이냐? 널 사주한 자가 누구냔 말이다. 뜻하지 않았던 운으로 왕좌에 올랐으나 늘 자신을 견제하는 세력과 싸워야만 했던 경문왕. 왕좌에 오른 후 그의 일상은 매 순간이 전쟁이었다. 벌써 이번이 몇 번째란 말이냐? 지난번 폐하의 결정에 반발하는 귀족들의 숫자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혹시 그들의 소행이 아닐런지. 나도 잘 알고 있는 이라 내가 죽을 때까지 그놈들은 멈추지 않겠지. 하면 폐하, 어찌하는 것이 좋겠사옵니까? 거듭되는 암살 시도에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던 경문왕. 그는 결국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너는 지금 당장 이것을 준비해 오거라.
폐하, 이것은 그들이 이리 날 죽이려 드는데 나 역시 그들과 대적해야 하지 않겠느냐. 적들에 대비하기 위해 경문왕이 꺼내든 비장의 무기는 과연 무엇일까? 계속된 암살 실패로 왕도 꽤 지쳤을 것이다. 아니, 이번엔 절대 실수해선 아니 될 것이다. 알겠느냐? 명심하겠습니다. 제 아무리 예리한 검이라도 계속 내려치다 보면 언젠가 그 칼끝도 무뎌지기 마련이지요. 아니 그렇겠습니까, 폐하? 신분 제도가 중요시됐던 신라 때문에 화랑 출신인 경무랑은 귀족들의 표적 대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대체 경무랑의 처소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적의 움직임을 읽고 철저히 먼저 대비했던 경문왕. 결국 이번에도 그의 계획은 성공했는데 폐하, 내 예상이 들어맞았구나. 그런데 경문왕의 방에 나타난 뱀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너는 지금 당장 이것을 준비해 오거라. 적과 맞서기 위해 경문왕이 선택한 방법은 바로 뱀이었다. 실제 역사서에도 경문왕의 처소에 매일 밤 많은 뱀들이 모여들었고 경문왕은 그 뱀을 입을 삼아 잠을 청할 정도였다고 기록돼 있다. 며칠 뒤 더 이상 날 위협할 방법이 없으니 이제 내 손발을 묶겠다는 것인가? 폐하, 그만 처소로 돌아가시지요. 아니다. 내 오늘은 그곳을 들려야겠다. 폐하, 시국이 이러한데 그곳은 좀 시끄럽다. 지금 내게 필요한 건 오직 그것뿐이니라. 경문왕이 가려는 곳은 과연 어디일까? 여봐라, 어서 명경을 가져오너라. 갑자기 경문왕이 알 수 없는 행동을 하는데 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폐하! 왕관 밑에 그것은... 그것이 작은 상처가 나서 혹 덧나지 않을까 싶어 이게 하였어. 괜찮으십니까? 신첩이 한번 보겠습니다. 괜찮소. 곤봉이 말로는 며칠 내로 낫는다 하니 그리 개념치 마시오. 경문왕은 왜 이런 독특한 차림을 선보였던 걸까? 분명히 이틀 전에 만든 것인데 왜 이렇게 잘 맞지 않는 것이온지. 내 매일같이 새로 만들라 하지 않았느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폐하. 혹 이 일을 발설하진 않았겠지. 여부가 있겠사옵니까, 폐하? 만약 발설했다가 내 놈은 물론 내 놈의 집안까지 절대 온전치 못할 것이다. 알겠느냐? 또 명심하겠사옵니다. 이만 나가보거라. 예, 폐하. 과연 경문왕의 왕관 속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 매일 아침 폐하의 처소를 방문한다는 자가 내 놈이렸다. 그렇사옵니다만 그리하는 연유가 무엇이냐? 아니, 복도장이 두건 고치는 거 말고 또 뭘 하겠사옵니까? 내 놈이 감히 누굴 속이려 드는 것이냐? 폐하, 편전으로 가시겠사옵니까? 아니다. 내 그곳으로 가겠다. 폐하, 계속 그곳을 찾으시면 시끄럽다. 어서 채비나 하거라. 대체 경문왕은 매번 어디를 갔던 걸까? 알고 보니 경문왕이 찾아간 곳은 그의 처제인 정화공주의 처서였는데, 그대 덕분에 힘들었던 오늘 하루도 이렇게 버티는구려. 고맙소. 내 곁에 있어줘서. 첫째 공주와의 혼인으로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두 사람.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게 된 걸까? 내 오늘은 그곳을 들려야겠다. 폐하, 지금 내게 필요한 건 오직 그것뿐이니라. 벌써 가시는 겁니까? 오신 지 얼마나 되었다고. 그대는 내가 밉지 않소. 그대를 버리고 언니와 혼인한 내가 말이오. 폐하께서 그런 선택을 하신 것에 원망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렇지 않습니다. 폐하의 마음은 언제나 제 곁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간 두 사람은 첫째 공주의 눈을 피해 비밀스러운 만남을 유지해왔던 것. 내 그대를 버린 죄로 아주 잔혹한 벌을 받고 있는 것 같구려. 폐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백성의 소리를 더 잘 듣고자 한 것인데 이런 결과를 초래한 줄이야. 최근 일어난 비밀스러운 일로 크게 낙심한 경문왕. 그런 그에게 둘째 공주와의 미래는 유일한 위로처였다. 며칠 뒤 그것이 며칠 전보다 더 커진 것 같사옵니다, 폐하. 마치 다 성공합니다, 폐하. 네 할 일 끝났으면 쏙 나가보거라. 예, 폐하. 아이고, 입 밖으로 내뱉지도 못하게 하시니 나만 참. 이러다 내가 먼저 화병으로 죽어나겠구만. 그 모양이
대체 경문왕의 비밀이 무엇이었기에 복대장은 그리도 두려워했던 걸까? 여기서 얘기하면 아무도 못 듣겠지. 임금님께는 당나귀기! 임금님께는 당나귀기! 놀랍게도 경문왕이 감추고 싶었던 비밀은 바로 당나귀처럼 변해버린 자신의 귀였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란 그 설화의 주인공이 바로 경문왕이다. 호인일로 이 노추한 곳까지 찾아주셨습니까? 일 년 전 스님께서 내게 첫째 공주와 혼인을 하면 3가지 좋은 일이 있을 거란 말했소. 예, 제가 그리 말씀드렸지요. 그리고 좋은 일도 찾아왔고요. 왕위를 얻는 것을 끝으로 내게 좋은 일 따윈 없었소. 난 그때 선택이 무척 후회가 돼요. 폐하,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내가 그때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난 지금쯤 연모하는 여인과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겠지요. 그리고 내 꼴을 보시오. 흉측해진 외관 때문에 어딜 마음 놓고 다닐 수가 없소. 행여 누가 보기라도 한다면 금수라 손가락질이나 해야 되겠지. 폐하, 왜 그리 말씀하십니까? 아직 3번째 복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정녕 내게 좋은 일 있는 것이오. 폐하, 어찌 눈앞에 두고도 이를 보지 못하십니까? 폐하께서는 이 나라의 왕이십니다. 왕이라면 그 어떤 여인이라도 부인으로 삼으실 수가 있습니다. 폐하께서 그토록 연모하시는 공주님이라도 말입니다. 경문왕에게 찾아올 마지막 복은 바로 연모했던 둘째 공주와의 혼인이었다. 원하는 후궁은 누구든 드릴 수 있는 왕의 지위. 결국 경문왕은 곧 둘째 청화공주를 아내로 맞이한다. 두 공주의 든든한 지원 덕분에 경문왕은 신라의 불필요한 세습을 없애며 자신의 뜻을 펼쳐나가기 시작한다. 그런데
경문왕이 갑작스러운 병고로 쓰러지고 말았는데 내 뜻 한번 펼쳐보지 못했건만. 정녕, 그자의 말대로 되는 것인가? 폐하, 이제 둘째 공주와 혼인하실 수 있는 위치가 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소인이 말한 폐하께 찾아올 세 번째 복입니다. 정녕, 그리 된단 말이오. 고맙소. 내 절대 이 은혜 잊지 않겠소. 헌데 그 혼인에는 한 가지 악재가 따르게 될 것입니다. 악재라니, 그것이 무엇이오? 범교사가 이어난 악재란 과연 무엇이었을까? 헌데 그 혼인에는 한 가지 악재가 따르게 될 것입니다. 악재라니, 그것이 무엇이오? 둘째 공주와 혼인하게 되면 폐하께서는 단명하실 것입니다. 그래도 혼인하시겠습니까? 혼인할 것이오. 내 운명을 내 손에 걸어보겠소. 폐하, 정녕 후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정녕 그리 되었구나. 내가 한 선택이니 이제 와서 누굴 원망하겠는가? 어진 성품으로 여러 사람의 말을 경청했다고 전해지는 경문왕. 하지만 그는 갑작스러운 병고로 단명하고 만다. 결국 그는 신라 하대의 혼란스러운 전국 속에 아쉽게 생을 마감한 왕으로 기록되고 있다. 나라님들이 호랑이 잡는다고 병사들을 모은다잖아. 홍자원으로 병사들이 모일 것이옵니다.